생숙 같은 경우는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를 보완할 경우에는 안전성능을 인정해주겠다. 두 번째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겠다.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 마곡 르웨스트라는 생숙이 있는데요. 200억 규모의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가 분담을 해서 200억을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부분을 오피스텔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국토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을 해결하겠다, 그 의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개선하면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결국에 허용하겠다, 이 방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해결하려면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은 소유자 분담과 기부 체납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결국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법이 들어간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16일에 서울경제신문에서 국토부에서 생숙 용도 전환 관련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 국토부에서는 용도 변경 특례 연장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맞았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7일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로 한 내용이 맞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채널에서도 서울경제신문의 오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취재가 맞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에 국토부에서 대책 발표했는데요. 국토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전용을 신규 발생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생숙은 합법 사용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물리적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복도라든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법령들이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다 포함이 됐고요. 어떤 내용으로 합법화 시킬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숙에 관련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12만 8천실이 준공됐고요. 숙박업 신고를 한 게 6만 6천실, 용도 변경이 1만 실, 이 내용이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실들은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허가 물량은 18만 8천실이고요. 현재 12만 8천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만 실 정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한 부분도 5만 2천 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한 11만 실이 생숙에 관련된 용도 변경, 숙박업, 불법 사용 이런 내용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숙박시설로서 주택에 비해서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건축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동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을 보시면 종부세, 양도세, 전매제한, 주차기준, 복도폭,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서 세금이라든가 주차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고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숙박시설로 분양을 받아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찰이 많았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이 아니면 왜 주거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편법으로 주거상품을 분양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문제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분양받은 사람과 인근 주민 간의 마찰도 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4년 말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말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이 내용도 연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 조건을 보면은 2025년 9월까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 자 그리고 숙박업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한해서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 9월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해라. 그리고 숙박업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개시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때의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도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피스텔은 복도폭이 1.8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도죠. 하나의 복도를 두고 여러 호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도인데 중복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1.8m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원 방안 발표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같은 경우는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를 보완할 경우에는 안전성능을 인정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복도폭이 부족해도 피난시설이나 설비 보완을 하는 안전성능을 확보를 해라. 그러면은 복도폭 1.8m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인정해주겠다. 이 부분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보완한 제도를 보시면 건축법을 개정하고요. 연내 발의 2024년 12월까지 건축법을 발의하겠다. 이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성능 위주 설계를 통과할 경우에는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 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 성능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즉 건축법을 개정하겠다는 부분인데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다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건축법이 과연 발의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깔끔합니다만은 문제는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면은 이 내용도 사실 발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대당 안전 성능에 관련된 확보가 뭐냐? 결국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성능 위주 설계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의 예상 비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약 30만 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하고요.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약 100만 원 내외로 예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추정한 예상 비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스프링클러나 배연 설비 등 추가 설비 비용은 별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비용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세대당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문제는 비용 문제로 해결을 하겠다. 즉 안전 성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진행할 때에 안전 성능 확보를 통해서 소방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검사를 받게 된다면은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죠. 그래서 여기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외부 주차장 설치를 해라, 아니면은 인근 부지 확보를 해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인근 부지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토지를 사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지가도 상당히 비쌀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외부 주차장 만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겠다.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 납부 시 면제를 하겠다.
상응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규정이 있고요. 지자체는 납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 설치 및 비용 납부 시 면제 관련해 명확한 요건 해석의 공문 발송을 했다. 10월 달에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면 면제를 해주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결국엔 주차 설치 조례에 관련된 지자체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한 대가 2.5m 바이 5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하게 되면은 그 면적당 공시지가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가가 비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차 한 대당 비용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300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가 150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비용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주차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수에 관련된 지원센터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용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에 의해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기부 체납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부분도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은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생수기 용도 변경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곡 르웨스트라는 생수기 있는데요. 200억 규모의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200억입니다. 200억.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소유자가 분담을 해서 200억을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부분을 오피스텔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극적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오피스텔로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부분이 200억 규모의 기부 체납, 결국은 소유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만 2천 실 중에서 대략 한 10,000실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중에서는 17,000실이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한 27,000실 정도가 지구단위 계획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 체납으로 소유자가 분담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발표했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일부 면제가 2025년 2월에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용도 변경할 때에 전용 출입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안목 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적용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관련된 부분도 개정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행규칙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변경을 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한 여러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용도 변경 생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때의 기본 체납, 비용 부담 이런 내용들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한 부분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생숙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LH가 매입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저조하고 인허가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발생을 했고 LH가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공공임대로 늘리겠다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이 현장 상황의 내용과 생숙에 관련된 부분이 맞으면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숙 분양자들에게 안내하고 수요를 조사해 보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유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독립된 층 단위 이상의 매각을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숙을 매입할 때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 심의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층별로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매입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생숙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LH에
팔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시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LH에다가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향후 진행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 도입해서 복도폭 1.8m가 안 돼도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 건축법 개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면제, 주차 기준 완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 및 안목 지수 관련, 그리고 생숙 지원센터에 관련된 설치 운영 방안도 2024년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법령이 변경이 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잘 진행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숙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와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생숙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케이스별로 용도 변경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많고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숙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용도 변경을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대책이 발표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진행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법을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생숙을 해결하겠다. 이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2027년 말까지 유예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27년까지는 해결을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0월 16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생숙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